그죠? 여기가 15%에서 20% 관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관세를 부과해도, 보편적 관세를 부과해도 15%, 20% 정도의 관세이지 않겠냐가 했던 데가 여기야, 요지수대.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을 관세를 145%에서 줄인다 해서, 60%로 줄이면, 맞아, 인식으로는 와지. 145%에서 반을 이상을 줄이면. 그런데 60% 관세 부과하는 거라고.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60%까지 내려와도, 그죠? 그러면 경기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지 않겠어요? 응? 전부 다 없앤다. 이러면 몰라도, 이러면 쪼르르 돌아 나오지. 그런데 내려도 60% 정도까지다가 미란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맥시로 올라도 이전 저점과 요 라인 정도라고 본다면, 이 하얀색 라인. 근데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으니까 또 쫓아 올라간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그제? 나스닥은 여기까지 왔는데, 응? 여기 지금 박스라고 보면, 요게 제가 당초 예상했었던 비추세 구간의 박스를 이렇게 봤잖아. 그제? 이렇게 봐도 여기까지 왔어. 근데 지수상으로 보면 15%, 20% 자리가 여기였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법인도 있어. 근데 박스를 돌파했다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스 돌파한 부분은 반등 시 매도 쪽으로 보는 거지 매수 쪽으로 보는 게 아니야. 아시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섹타,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섹타 중심주, 그러니까 관세 피해를 세게 보고 있는 종목. 그게 이제 AI, 반도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자, 이거 하이닉스 이게 그죠? 이렇게 확 돌파해서 쭉 간다? 실적 좋게 나왔잖아 어제. 그죠? 이렇게 쭉 간다? 그죠? 올라보니다. 응? 올라보니. 자, 거기에 자동차. 미국 시장에서 관세 부과한다면, 관세 주춤한다 해서 빅테크들이 올라왔으면, 그리고 한미 협상 잘 됐으면 자동차가 빵빵 떠야지. 아니잖아. 그죠? 2차전지. 그죠? LG엔솔 비롯해서 삼성 SDI 다 음봉으로 맞잖아. 그죠? 가끔가다 10% 7, 8% 올라와. 이게 추세로 전환하는 때까지는 그죠? 이게 쭉 미끄러지고 있는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돌파를 했으면 돌아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고 밀린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야. 각광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죠? 그런 라인에서 무슨 낙폭과대에 잘못 들어가면 그지? 오히려 끌려간다고. 왜?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응? 근데 잘 보셔. 오늘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빵빵 쳤어. 그죠? 거기에다가 미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 방한. 그러면 이제 얘네 쪽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죠? N자형으로 돌아서 나오는 흐름을 갖고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시장이 뭡니까? 얘네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올라오나요? 아니잖아. 그죠? 관세 영향력이 작고 그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이쪽이 되돌아 나오는 거잖아. 오늘. 그죠? 시장은 그 흐름이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은 매도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인이라고. 그죠? 그러면 방산. 못 올라올 게 뭐가 있어? 방산도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센세이션 할 건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사야 돼? 주 월봉 흐름도 양호하고 많이 올라왔지. 조선주는 다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양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전력기기 쪽을 보면 HD 현대일렉이 그죠? 실적은 양호한데 발전기, 변압기, 전력기기 쪽의 실적은 수준도 감소했어. 그러니까 얘는 별로야. 그죠? 오히려 배전기 쪽이 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면 LS일렉이고. 그죠? 걔 때문에 대주지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죠? 배전기 쪽은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그죠?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문화 콘텐츠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하이브라든지 JIP. 이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죠? 공통점이. 그나마 실적이 좀 있으면서 관세 영향이 적은 쪽이잖아. 어제 미국 시장은 뭡니까? 관세 영향 큰 애들이 반등했는데. 그죠?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의 차이야, 이게. 그죠? 미국 시장의 관세 영향 큰 애들의 반등을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종목 크게 물러설 이유가 없잖아. 그죠? 왜? 지금 시세 흐름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흐름. 그죠? MSCI 리밸런싱이 이제 곧이잖아. 다음 주면 이제 5월달로 들어가잖아. 그죠? 표가 잘 정리가 됐죠. 그죠? 매번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잘 해놓은 게 드문데 잘 해놨어. 그죠? 자, 화장품 수출액 그죠? 2020년에 76억 불에서 그죠? 2021년 92억 불 갔다가 2022년에 좀 내려왔다가 지금 2024년에 수출액이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죠?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줬지.
그죠? 그런데 뭐 고성장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야. 빅 기업들이라고 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 생활건강 뭐 이런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인디 브랜드 중심, 그죠? 새롭게 자꾸 개발해서 성공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수출 실적이 양호해진 거지, 그죠? 2024년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가 화장품이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아니고 화장품이 68억 달러로 중소기업 위주.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뭐 이런 순서대로.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 성장세는 한국이 20%, 중국이 9%. 그죠? 싱가포르나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그런데도 그런 일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도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서는 잘 나가는 것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뷰티 시장, 프랑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K뷰티. 그죠? 한국은 이미 그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게 빨간 부분이, 그죠? 프랑스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미국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위치한 미국 내 화장품 수입국으로는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1등으로 올라섰다고, 프랑스를 제치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한국 화장품, 일본에서도 각광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그죠? 그러면 조만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독주하고 있는 게 프랑스인데, 그죠? 그 부분을 쫓아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왜? 프랑스는 명품 화장품 쪽에서 센 거고, 우리나라 화장품은 가성비부터 시작을 해서 카테고리가 넓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유축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화장품 쪽이 더 경쟁력이 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미국의 수입국 부분에서 한국이 1위, 22%, 프랑스가 17%, 캐나다, 이탈리아 그 순이고 중국이 9%.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하여튼 관세가 높아지니까 여기 이쪽도 줄어들 거고. 그죠? 우리하고 경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우리하고 비슷한 관세율을 갖고 있고. 그죠? 일본만 지금 뭐예요? 20%인가 일본이, 그죠? 우리가 25%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 관세로 10%만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조건이고, 그죠? 여튼 뭐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건 뭐 3% 이내고 월등하잖아. 한국하고 프랑스가,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 이커머스에서 K뷰티 매출이 기초 제품.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체 화장품 수출액과 기초 화장품 수출액을 같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거야. 그죠? 우리는 색조 화장품보다는 뭐 기초 화장품 쪽 부분이 뭐 강세를 보이는 거니까. 그죠? 자, 미국 이커머스에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죠? 이게 지금 요 색깔이 한국 화장품. 그리고 미국 내 K뷰티 트렌드는 인디 브랜드. 그죠? 인디 브랜드가 지금 각광을 받는 거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이 화장품의 본 고장인 유럽 부분에서 얼마만큼 약진을 더 해줄 거냐. 그죠? 그게 중요하고, 중화권 시장도 뭐 우리가 예전보다는 못해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세계 뷰티 기업 순위의 7위, LG 생활건강이 17위. 그죠? 뭐 거기에 그 2023년 조사에서 두 회사가 모두 순위가 떨어졌어. 그렇게 아모레퍼시픽이 뭡니까? 2017년. 그러니까 2017년에 아모레퍼시픽이 7위였었는데 2023년에 19위로, LG 생활건강이 17위였었는데 18위로. 이건 뭡니까? 대기업 부분, 그죠? 대기업 부분은 밀렸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화장품 수출액은 더 증가를 했어. 이게 인디 브랜드가 뭐예요? 그 공백을 대신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에 각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인 거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디 브랜드 중에 상장한 기업이 있고 안 한 기업이 있는데, 그죠? 그 상장한 기업 중에서는 APR, 그죠? 이쪽 라인 부분이 그래도 각광받고 주가가 다른 대형주보다는 시세가 세게 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클리오, 그죠? 그다이 글로벌, VT, 달바 글로벌,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런 기업들이 월등하게 성장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거고, 그죠? 그런데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VT 21,000원에 그리고 실리콘투 11,700원인가 그때 처음으로 진입할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어. 뭐냐?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아니면 독보적인 흐름을 갖고 가지 않으면 화장품 산업 전체적으로는 커지는데, 그죠? 전체적으로는 커지는데 기업이 바뀔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이 좋다고, 화장품 수출이 잘 된다고 화장품 브랜드 메이커 기업을 아무거나 샀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쟁력에 대해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순위가 계속 바뀌는 게 화장품이야. 그래서 그 화장품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하고. 그 정도로 2024년이 화장품 산업이 뭐 얼등히 좋은 그런 여건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장품이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냈었던 부분인 거고. 그죠? 그러면 K뷰티가 급성장한 비결은 뭐냐? 그게 글로벌 컨텐츠로 제대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카테고리의 확장성. 그죠? 미국은 기본 화장품 한 3-4가지면 끝인데 우리는 뭐 10가지 정도까지 그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스타 제품. 확실하게 스타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누아가 어송초 라인이라든지. 그죠? 넘버즈인 마스크. 그리고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마스크. VT의 시카 마스크팩. 그죠? 달바 미스트와 선크림. 뭐 이렇게 그 기업을 대표하는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다른 제품으로 확장성을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경쟁력, 그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K컬처, 그러니까 K문화, 그죠? 우리가 K팝, K음식료, K방산, 뭐 이렇듯이 K컬처, K문화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죠? 그 속에서 그 부분을 글로벌 컨텐츠하고 같이 잘 접목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야 K뷰티가 계속 살아날 수가 있고 힘을 가지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뭐 화장품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그죠? 우리 해외여행 가면 프랑스 화장품 하나 사면 감지덕지한 부분, 그죠? 아니면 일본 가서, 그죠? 화장품 이랬지.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각광 받았었냐고. 그러다가 2008년 전, 그죠? 2006년 리만 브라더스 나기 전, 그 2006년서부터 2010년 요때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마스크팩, 그죠? 그때 산성페이시인가 막 날라갔었던. 그러다가 이제 그 잘 나가니까 모조품이라든지 진입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제품을 막 사대고 하니까 중국 시장에서 그다음 뭡니까? 몰락하고 말았지. 그죠? 근데 거기에 그때 몰락할 때 배경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수출 흐름 부분을 보이면서 재고 관리나 또 마케팅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까지 중국에서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보따리 상에 너무 의존을 하면서, 그죠? 매출이 성장하고 매출이 꺾이는 이런 흐름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영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쭉 부응하고 나서 멸망한 거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죠? 이번 미국 시장 진출, 그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약진, 이런 부분들은 그때 2000년대 후반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거기에 유통 쪽에서 가장 진군하는 부분이 누구예요? 그죠? 실리콘트잖아. 그죠? 사실 실리콘트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진출, 그리고 그 다음 유럽, 그죠? 그러면서 동남아나 이렇게 확장성을 갖고 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반란 투자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이제 명품 쪽 반란에 투자를 해서 75억을 날리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후에 CJ 올리브영과 미국의 오프라인을 진출하는 상황, 그죠? 미국은 80% 이상이 오프라인이니까 그쪽으로 협업이 돼서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기대되는 거고. 그래서 화장품은, 그죠? 모든 섹터가 다 그 섹터 내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사안마다의 흐름 속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는 쪽, 이런 쪽에 차별적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쪽도 그런 거를 감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표가 여러분께 제가 이전에도 이런 표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 그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고,